토종 영향으로 도내 경작지의 12% 이상에서 벼 쓰러진 피해가 나고 이삭에서 싹이 트는 수발화 현상이 발생해 수확량 감소와 미질 하락이 예상됩니다. 닿기만 해도 피부 상처를 유발하는 화상벌레가 토종일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전국적인 개체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잇따른 사고와 부실공사 논란으로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는 영광 한빛 원전이 국감장에서도 질타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가을에 올라온 3번의 태풍과 잦은 비로 쓰러진 벼 이삭에 싹이 올라오는 등 벼 농사 피해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벼 생산량도 예년을 밑돌 것이란 전망입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논바닥에 벼를 일으켜 세우자 새하얀 머리카락처럼 싹이 튼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물이 흥건히 젖어 있는 벼이삭 곳곳에 이런 수발화 현상이 목격됩니다. 모내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싹이 자라나 쓸모가 없어진 알곡도 보입니다. 이거는 봄 같으면요, 이거 키워서 모내기 한다고 해요. 조금만 더 크면 이양을 해도 될 정도로 좀 이렇게 많이 싹이, 그러니까 진작부터 수발화 현상이 나왔다는 거죠. 지난 9월 7일 태풍 링링 북상 이후 벌써 한 달여. 일찍 쓰러진 벼는 한 달 가까이 잎과 줄기가 물에 잠기고 알곡에는 싹이 터 10%에서 최대 50%까지 수확량 감소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벼 쓰러진 피해가 보고된 논이 도내 전체적으로 14,000헥타르로 전체의 12.5%에 달해 지역별로 10에서 20%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됩니다. 쓰러진 것이 맞기 때문에 추수를 하다 보면은 그게 다 쭉정이와 바람으로 다 날아가기 때문에 작황이 좀 안 좋습니다, 올해는. 사정이 이렇다 보니 쌀 생산량이 예상보다 저조하고 미질도 악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여름까지는 양호한 기상의 태풍이 예상됐지만 태풍과 잦은 비로 쭉정이가 늘고 도정을 하면 바람에 날리는 쌀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도복도 발생을 하고 피해가 좀 있어서 등승률도 떨어지고 해서 작황이 예년이나 좀 비슷하거나 좀 떨어질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애지중지 키워온 벼가 태풍에 맥없이 쓰러져 버리고 부족한 일손에 일으켜 세울 여력도 없는 상황. 가을 들녘은 여전히 기후와의 전쟁 중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스치기만 해도 불에 데인 것처럼 상처가 나는 화상벌레가 출몰하고 있다는 보도에 연일 각종 제보와 신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최초 보도가 이뤄진 완주의 한 대학 기숙사에서 잡힌 개체의 경우 외래 유입종이 아닌 토종 개체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완주의 한 대학 기숙사에 출몰한 화상벌레. 스치기만 해도 상처가 나 학생들에겐 공포의 대상이 됐습니다. 전주와 익산 등 전북 지역은 물론 전국에 화상벌레 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10월 4일부터 지역이 4군데지요. 이게 SNS나 카페 이런 데서 이슈가 됐나 봐요. 그런 글들을 보고. 예, 저희 신고가 들어와갖고 방역 같은 거 하고 있어요. 아파트 쪽에서 많이 신고가 되는데. 특정 국가에 주로 서식해 온라인에서는 인종 혐오 논란으로 번지기도 했는데 최초 보도가 이뤄진 완주군에서 발견된 개체는 토종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립농업과학원이 완주의 대학 기숙사에서 채집한 화상벌레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국내와 중국 등에 서식하는 개체들의 유전자와 거의 동일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집단을 포함해서 0에서 0.9%의 유전적 차이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인도 집단과는 1.2에서 1.4%의 비교적 큰 차이를. 다만 전 세계 생물 유전자 데이터를 관리하는 미국 생물정보센터에는 동남아 지역 화상벌레의 유전자 정보는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유입 경로를 밝히려면 전국에서 출몰하는 화상벌레에 대한 폭넓은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날씨가 점차 쌀쌀해지면서 추위에 약한 곤충들의 활동은 줄어들겠지만 화상벌레가 가정에 침투했다는 신고가 잇따라 방역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전북 혁신도시가 지역 내 인구 불균형을 가속화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7년간 전북 혁신도시 유입 인구의 86%인 3만 6천여 명이 도내 구도심이나 주변 지자체에서 이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라북도는 혁신도시 인구 2만 7천 명을 넘어서는 결과라며 정확한 인구 동향을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창 갯벌의 세계유산 등재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전라북도는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세계자연보존연맹에서 고창 갯벌의 해양 쓰레기 처리와 갯벌 휴식 연재 등 관리 상태를 점검한 결과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고창 갯벌의 세계유산 등재 여부는 내년 중국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결정될 전망입니다. 심각한 사고에 이은 부실공사 논란으로 영광 한빛원전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가 상당히 높은데요. 안일한 대처와 주민 의사를 외면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의 행태가 국감장에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전북과 인접한 한빛원전의 안전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원자로 열출력 급증에 이은 수동정지 사고에 이어 방사능 누출을 막는 경납 건물에 157cm의 큰 구멍까지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한빛원전은 지금까지 발견된 국내 전체 원전 공급의 94%, 내부 철판 부식 건수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안전에 빨간불이 켜져 있습니다. 1호기, 3호기, 4호기 문제가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도민을 위한 그리고 원전에 대한 안전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서 국감에서도 한빛원전 관리 부실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정말 개나리봇집 메고 한양 가는 것처럼 너무 느긋하고 긴장도가 전혀 없는 그런 사고 처리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공극이 집중된 한빛 3, 4호기 등의 보수를 놓고선 날선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보수 의사를 나타냈는데도 정부가 계획 수립에 손을 놓고 있다는 겁니다. 공극이 생기고 균열이 생겨서 안전에 위험이 있어서 그거를 보수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왜 이렇게 해요?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아마 한수원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거로 다 저도 파악을 하고 있고요. 한빛원전에 대한 공방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14일에는 도내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수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예고돼 있어 안전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입니다. 여기에 원전 위험 반경 내에 있으면서도 관련 대책이 사실상 전무한 전북에 대한 차별 또한 중점 부각될 예정이어서 정부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119 구급차 출동을 악용하는 악성 신고자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박완수 의원실이 받은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구급차를 10번 넘게 부른 비응급 신고자는 전북에 1,069명으로 전국에서 4번째로 많았습니다. 박 의원은 상습 신고자들이 소방력을 낭비하고 대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킨다며 사법조치 강화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노동 분쟁을 조정하는 지방노동위원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신창현 의원실이 중앙노동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북 진노위가 지난 5년간 302개 사건을 처리하며 현장 조사는 단 한 번도 벌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부당 노동 행위가 의심되는 사업주를 상대로 자료 제출을 요구한 실적도 전국에서 2번째로 적어 노동자 구제율도 꼴찌 수준이었습니다. 세계 언어 가운데 가장 배우기 쉽고 과학적이라는 한글이 창제돼 반포된 지 573돌이 되는 내일이 바로 한글날입니다. 한글의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는 한글 세계화 문화재단이 한글 문화 행사를 개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임홍진 기자입니다. 한글을 소재로 한 포스터를 중학생들이 직접 만들어 게시판에 붙입니다. 또 한켠에는 재치 있는 문구로 짜여진 한글 표어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완주 화산중학생들은 평소 한글 수업을 통해 한글의 가치와 소중함을 깨닫게 됐습니다. 훈민정음, 서문, 낭독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그때 정말 가슴이 울컥하고 뭉클해지는 그런 기분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화산중학교를 설립한 한글 세계화 문화재단 심의도 총재는 한글을 세계에 보급하고 이를 통해 국력을 신장하자는 운동을 지난 50년 동안 펼쳐왔습니다. 너와 나 하나 되어서 한글 세계화로 1등국가 만들자. 1등국가 만들자.
한글 문화 행사인 나란 말싸미는 한글의 세계화를 위해 각계 지도층이 함께 나서자는 다짐이 충만했습니다. 학생들은 명확하고 아름다운 한글 표현을 위해 더욱 정진할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글에 대한 더 사랑하는 저희 마음과 더 한글을 더 사랑하고 더 잘 써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글 세계화 문화재단은 해외 30여 개 지회를 설립한 데 이어 완주 지역에 처음으로 국내 지회를 설치하고 한글 운동에 박차를 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도내 공공분양 임대 아파트의 부적격 당첨자가 지난 3년간 2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안호영 의원이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3년간 전북 LH 아파트 당첨자 1,674명 가운데 13.4%인 225명이 부적격자로 판명났습니다. 부적격 사유는 과거 당첨 사실이 있는 경우가 28%로 가장 많았고 주택이 있으면서 청약한 경우 20%, 소득과 자산이 기준을 넘어선 경우는 13% 순이었습니다. 롯데가 참여하는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여전합니다. 모두를 위한 전주 종합경기장 시민회의는 오늘 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 당시 공약처럼 전주시가 롯데의 도움 없이 시 재정만으로 종합경기장에 시민공원을 만들 것을 요구했습니다. 시민회의는 전주시 태도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조만간 서명운동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주요 경제단체 사무처장에 퇴직 공무원이 포진해 논란입니다. 경제계는 최근 건설협회 전북도회 사무처장에 도 고위공직자 출신이 임명된 데 이어 전주 상공회의소 사무처장에도 퇴직 공무원이 내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주 상공회의소는 그간 내부 승진으로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받아 왔지만 퇴직 공무원 내정으로 관변단체라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전주에서 발생한 탱크로리 화재 사고 차량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22% 상태에서 탱크로리를 몰던 61살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어제 저녁 9시 반쯤 전주 고량동의 한 도로에서 A씨가 몰던 탱크로리의 타이어에서 불이 나 5,5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역 농산물 홍보를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열릴 예정이던 익산 식품대전이 돼지 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일정을 내년으로 연기했습니다. 익산시는 행사를 내년으로 연기하는 대신 NS 쿡페스트와 통합 추진하고 서동축제와도 연계해 익산 식품대전의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사직을 희망하는 학생들에 대한 일선 대학의 성폭력과 성희롱 예방 교육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원광대학교는 사범대 재학생과 교직 이수자 1,500여 명을 대상으로 최근 2차례에 걸쳐 교단의 성폭력과 성희롱 실태와 대처 요령, 지도 방안 등을 교육했습니다. 대학 측은 앞으로 연 2회 이상 특강을 개최하고 참여자들이 소감문을 작성하도록 해 효과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군산시가 산북동 장전 해이 지구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